자, 임수사 관련된 수사 준칙 규정입니다. 이 수사 준칙 규정은 경찰직은 꼭 보셔야 되고 다른 직렬은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 제10조 1항. 자,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법률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면 됩니다. 나머진 보시고요. 자, 제11조 회피제도가 있습니다. 옆에다 CF 제척제도나 기피제도는 없어요. 우리 법관 같은 경우에는 형사법 조항에서 제척, 기피, 회피가 모두 있잖아요. 그런데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는 회피만 있을 뿐이지 제척, 기피가 없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이 회피제도 관련해서 밑에 보시면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서 회피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의 허가사항입니다. 허가 동그라미 치시고. 자, 12조. 자, 검사와 경찰은 수사에 대한 진행 상황을 사건 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답니다. 노력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통지해야 한다. 통지해야 할 의무가 없죠.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하면 틀려요. X. 이 비슷한 규정이 교정직에 가면 비슷한 조항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교정직 쪽에서는 기출된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자, 제2항의 통지에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이 정합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CF 하시고, 장관, 청장 등이 정하는 것이지 대통령령이 정한다 하면 틀립니다. 또는 법무부령이 정한다 그래도 틀립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X. 경찰직은 이 수사 준칙 규정을 딸딸 외우셔야 돼요. 자, 다음. 자, 13조. 자,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조력. 이거 전 시간에 배웠죠. 자, 밑에 보시면 옆자리입니다. 옆자리가 이제 제가 기본 강의 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후방에 앉으면 참여권 침해라고 했죠. 옆자리에 앉아서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밑에 메모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 지문 자체가 21년도 일반경찰 2차 시험에 나왔죠. 자, 2항. 자, 신문이 아닌 단순한 면담 등의 이유로 참여 조력을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자, 이 지문도 출제됐고요. 자, 나머지 거 보시면 됩니다. 자, 14조. 자, 의견 진술인데 이것도 제가 전 시간에 형사법 강의할 때 다 필기를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변호인은 신문 후에 그렇죠? 신문 후에 의견 진술권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보면, 자, 신문 중이라 할지라도 승인을 받으면 의견 진술할 수 있다라고, 이것도 형사법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신문 후인데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으면 신문 중이라도 의견 진술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1항하고 2항을 묶어보세요. 1항과 2항은 의견 진술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항은 뭐죠? 3항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이의 제기권입니다. 이의 제기권. 자, 이 제기권은 제한이 없다 그랬죠? 뭐 중이든 후든 부당한, 자, 부당 밑줄 긋이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뭐 중이든 후든 간에. 또 중요한 것이 승인이 필요 없다. 자, 승인 없이 동그라미. 됐어요? 그 점에서 의견 진술권과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도 21년도 경찰 2차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됐고 넘겨보시면, 자, 15조 나와 있죠. 자, 피해자 보호입니다. 자, 피해자 보호 2항이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자, 2항에서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됐는가 하면 직권 밑줄짝, 신청 밑줄짝. 다시 읽어볼까요? 검사나 경찰은 범죄수법,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신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21년도 경찰 2차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됐는가 하면 직권 또는 신청이 모두 가능한데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그렇게 해서 틀린 지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직권도 된다. 그거 봐두시고. 자, 그 밑에 제16조 수사의 개시를 봅니다. 중요한 조문이죠. 1항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검사와 경찰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했을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데 그 어느 행위인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1, 2, 3, 4, 5를 묶어볼게요. 자,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를 했을 때, 피신조서를 작성했을 때, 긴급체포를 했을 때, 그 다음 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했을 때, 그 다음 압수, 수색, 검증 영장의 청구나 신청이 있을 때를 말하는데 여기서 뭐가 빠집니까? 여기서 긴급체포는 포함됩니다. 근데 현행범 체포 이 부분이 출제가 됐단 말이죠. 현행범 체포는 빠진다. 이건 왜 빠질까요? 지금 수사 개시를 다루고 있잖아요. 현행범 체포는 수사 개시보다는 이것은 수사의 단서죠.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1, 2, 3, 4, 5에서 빠집니다. 단서에 불과하다.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착수했을 때는 수사 개시한 것으로 본다. 자, 피혐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럼 출석해서 조사받을 때 수사를 개시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출석 조사 받을 때 보통 피신조서를 다 쓰잖아요. 그렇죠? 또 긴급체포 됐고 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 청구나 신청을 했을 때에도 수사를 개시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수나 수색, 검증 영장이도 영장이죠. 영장의 청구나 신청이 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수사를 개시했다라고 봅니다. 조심할 것은 또 뭐 있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영장에 압수, 수색, 검증 영장이죠. 부검 영장은 포함된다. 부검을 위한 검증 영장은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요 부분 체크 한번 해보세요. 점점 찍어보세요. 요거를 포함한 다음은 틀립니다. 제입니다. 됐죠? 세심하게 보셔야 돼요. 꼼꼼하게. 자, 다시 올라가서 이 경우에 검사나 경찰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된다고 돼 있죠. 자, 나머지 조문들 읽어보시고. 저는 읽지 않지만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자, 16조 2를 봅니다. 자, 신설된 조문인데요. 자, 1항을 보면 고소고발을 받았을 때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2항 체크하시고 고소고발에 따라 수사를 할 때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개월 동그라미. 자, 신설된 조문이죠. 출제 가능성도 좋고 그래서 숫자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 숫자가 또 하나 나올 거예요. 거기서는 1개월이라고 나오는데 그 숫자랑 헷갈리지 마세요. 1개월 하면 너무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1개월은 상식적으로 봐도 아닐 것 같고 6개월 해도 틀립니다. 그래서 적절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3개월, 3개월도 그리 긴 기간은 아닌데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라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18조에서 조심할 것은 이 사항 보세요. 사항 체크할게요. 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건을 역시 수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송해야 한다. 여기는 1개월짜리죠. 그래서 이 부분을 3개월로 바꾸면 틀립니다. 이 부분도 신설된 조문입니다. 그래서 이송하는 것은 1개월 이내에 이송해라. 그러나 수사를 마치는 것은 3개월 이내에 하라. 그래서 이 부분도 색깔 자, 올라갑니다. 자, 사건 이송입니다. 그랬을 때 1항과 2항을 비교하셔야 돼요. 자, 1항 보시면 마지막 줄에 이송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항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꿀 거예요. 그럼 틀립니다. 1항은 해야 한다. 2항은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단지 해야 하는지를 구별하시고 자 다시 1항 갑니다. 그런데 여기 2항을 보면 2항은 두 가지잖아요. 원래 1항도 두 가지였어요. 1항도 두 가지였는데 그 1항 하나가 삭제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정된 겁니다. 자 1항 봅니다. 검사는 검찰청법 4조 1항 제1호 강목에 해당하지 않는 죄. 여기서 이 검찰청법 4조 1항은 형소법 1에는 없고 형소법 2에 가면 있습니다. 형소법 2 검사 파트를 가면 검사편을 가보면 요 조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몇 가지 범죄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 같은 경우는 자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고소, 고발, 진정 등이 들어오게 되면 검사는 직접 수사를 못하니까요.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하겠죠. 자, 그렇지만 이 항을 보면 자, 형소법입니다. 197조 4 제2항 단서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있느냐면 형소법 안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재 페이지 37페이지 가면 있어요. 자, 그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범죄 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검사 재량사항입니다. 두 번째, 그 밖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재량이죠. 자, 그런데 이 사항 보세요. 2항 2호 이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2항 2호에 따른 이송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리한 날로부터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라. 그래서 1개월을 준 겁니다. 자, 그 밑에 임의수사 출석 요구 가볼게요. 자, 1항은 피의자입니다. 즉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면서 하면 됩니다. 1, 2, 3번, 4번까지 읽어보시고 자, 쭉 넘겨가 보시면 자, 맨 밑에 6항이 나오는데 자, 1항부터 5항까지는 피의자 외의 사람, 이 누굽니까? 참고인이죠.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기출된 적이 있단 말이죠. 자, 올라가서 1, 2, 3, 4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밑에 2항 가볼게요. 자, 검사와 경찰은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 일시, 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협의하죠. 협의합니다. 언제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협의합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과도 협의하면 됩니다. 자, 출석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 출석 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는데요. 이 출석 요구서 발송이 원칙이죠. 원칙. 서면이잖아, 서면. 서면이 원칙이긴 하지만 신속히 출석 요구가 필요할 때는 전화라든지 문자, 그 밖에 상담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출석 요구서가 원칙이다. 가로 열고 원칙이라고 써볼게요. 자, 됐고 나머지 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맨 밑에 참고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참고인도 협의하면 되고 날짜 이런 거 협의해서 하면 되고 출석 요구서 발송이 원칙이고 전화 문자는 또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항 볼까요? 5항. 자,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것이 현재 곤란하다면 이 검사 수사관들 검찰청 직원이라든지 사법경찰관들은 그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료받고 있는 장소에 가서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밑에 고지. 자, 임의 동행을 요구할 때, 그렇죠? 임의 동행을 요구할 때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탈하거나 퇴거할 수 있다는 것 알려야 한다. 우리 형소법 할 때 배웠죠? 사전 고지 의무입니다. 사전 고지 의무가 있고 이걸 이행하지 아니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21조는 워낙 중요하죠. 별표 칩니다. 이건 무지 중요합니다. 자, 그 밑에도 장기간 조사 제한 나와 있는데 무지 중요합니다. 시험 낼 거 무지 많습니다. 올라갑니다. 자, 검사나 경찰은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에 대하여 자,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심야조사를 이걸 심야조사를 하는데 심야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단 끊어보세요. 자, 심야조사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데 심야조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말한다? 밤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10시 아닙니다. 밤 10시 아닙니다. 밤 9시입니다. 9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를 심야조사라고 합니다. 그때는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 다만 이미 작성된 조사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이 열람 절차는 그렇죠?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22년도 경찰 승진에 나왔는데 자정 이전까지입니다. 자정 이전까지인데 이 자정 이전을 윗줄에 나와 있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다음날 6시까지가 아니라 자정 12시입니다. 밤 24시 그때까지 열람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알아두시고 이 부분도 알아두시고 자, 됐습니다. 자, 2항입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그랬네요. 다음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심야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1, 2, 3, 4를 묶어보세요.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입니다. 48시간 동그라미. 그 이내에 영장 청구, 그 다음에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불가피할 때에는 심야조사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자,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때, 자, 시효 임박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 출석 2번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할 때, 그쵸? 재출석 곤란 밑줄 짝 끄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곤란할 때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서 심야조사를 이 피의자나 관계인이 먼저 요청해. 아이 저 수사관님 나 다음에 또 못 와요. 그러니까 아예 끝내버리지? 라는 거예요. 아예 끝내버리지. 뭐 다음에 또 오긴 뭐 또 와요. 오늘 끝내버리지. 이렇게 지시스러가 먼저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했을 때 그때도 심야조사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여기 가로 열어놨는데 이 가로 열어 닫은 부분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변호인이 만약에 있다면 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때는 뭐 한다? 이 피의자가 요청했다 하더라도 심야조사가 안 된다는 거죠. 자, 됐고. 자, 4번을 보시면 그 밖에 성질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 불가피 밑줄 그시고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 장관, 청장 등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경찰관의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았을 때 이건 허가입니다. 허가 동그라미 치시고 허가사항이다. 그러니까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았을 때에도 심야조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은 다른 색깔로 칠할게요. 다른 색깔을 들고 자, 48시간 알아두셔야 돼요. 이 48시간을 24시간 또는 36시간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때 그리고 재출석이 곤란한 경우로서 이 피의자 등이 요청했을 때 요청에다 색깔 칠하시고 그 다음에 심야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인데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를 맡았을 때 허가에다 색깔 칠하시고 됐죠? 됐습니다. 굳이 뭐 앞글자 머리글자 딸 필요 없어요. 법조문이 무지무지 많기 때문에 이거 앞글자 따거나 머리글자 따는 사람들은 진짜 바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많이 하시고 많이 반복해서 보시면 숙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 며칠 남겨두고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다 기억이 날 겁니다. 머리글자 따서 공부하는 사람들 제일 바보예요. 머리글자 절대로 따지 마세요. 자, 됐고 그 다음 보시면 장기간 조사 볼게요. 자, 검사나 경찰은 명칭을 불문하고 조사하는 경우에는 자, 대기자,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을 총조사시간을 하는데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일단 끊고요. 자, 이것이 이제 2022년도 경찰 승진에 출제가 되었는데 뭐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여기서 합산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합산 이것을 제외라고 하면 틀립니다. 합산하여 12시간을 넘지 말아라. 12시간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최대 맥시멈으로 12시간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과 고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외. 자, 1번, 2번 묶어볼게요. 조서를 열람할 때는 예외입니다. 그때는 초과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21조 2항의 각호가 뭐야? 22조 2항의 각호가 묶어놨잖아. 4개 묶어놨잖아. 48시간 시효 임박 요청 허가 요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총 5가지가 되는 거죠. 열람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그때는 12시간을 초과할 수도 12시간을 넘어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됐고 여기서는 색깔칠하는 부분이 요거 합산입니다. 합산 12시간 됐어요?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 볼게요. 자, 검사나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총 조사 시간 중에서 식사, 휴식, 조서 열람 등을 제외한, 자, 제외입니다. 이건 이땐 제외입니다.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이 8시간입니다.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는 제외 동그라미 치시고. 자, 이건 다른 색깔 칠할게요. 제외입니다. 여긴 제외입니다. 제외입니다. 8시간입니다. 아니, 이건 포함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식사 시간, 휴식 시간을 포함시켜서 실제 조사 시간이 8시간이면 뭐 놀러 왔어? 그렇잖아요. 네 조사 받으러 왔지 놀러 왔냐고. 그렇잖아요. 이거 언제 일일이 다 주고 이걸 포함시켜서 8시간에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조사할 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걸 빼고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을 넘지 말아라 이 얘기죠. 이것도 부족합니다. 부족해. 자, 밑에 사망. 검사나 경찰은 피의자나 사건 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 이 앞에 8시간 나와 있었잖아. 그치? 8시간, 여기도 8시간. 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텀을 8시간 하고 난 다음에 텀을 8시간 두고 나서 다시 조사하라는 얘기죠. 일단 끊고요. 그게 원칙이긴 한데 1항 2호의 경우에는 예외다. 1항 2호가 여기잖아. 그렇죠? 1항의 2호. 2호니까 2호는 올라가면 앞에 있는 4가지죠. 하나, 둘, 셋, 4가지. 이 4가지는 이 8시간 텀 이걸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때만큼은 예외다.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올라가서 다시 여기 색깔. 여러분이 봐도 공부를 해봐도 다 시험 같지 않나요? 시험 문제 같지 않아요? 이따 시험 문제 같지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문제집을 풀 때는 기출 문제집을 풀 때는 이걸 확인하는 거야. 내가 공부한 그대로 문제가 나와주고 있는지 또는 혹시 기출 문제집에 설령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지금 공부했잖아요. 기출이 되지 않아도 이제 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지문들은 여러분이 받더라도 충분히 집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23조 1항도 출제가 됐죠. 여기 보시면 검사와 경찰은 자, 밑에 줄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1시간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학원 강의 들을 때 1시간마다 10분간 휴식하잖아요. 50분 강의에 뭐 10분 쉬거나 60분 강의에 뭐 10분 쉬거나 하는데 이건 학원 강의가 아니에요. 조사받으러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시간입니다. 2시간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1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줘라 이 얘기입니다. 색깔 칠할까요? 여기 색깔 칠하세요. 또 2시간 했다고 해서 또 20분 휴식 시간을 하면 또 틀립니다. 10분입니다. 10분. 됐죠? 담배 필 시간은 하나 주면 되는 거예요. 커피야 뭐 조사 받으면서 커피 마시면 되는 거고 담배 한 대 피고 오라는 거죠. 10분 주면 됩니다. 자, 나머지 2번 2항 3항은 읽어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신뢰관계자 동석 형사법 때 배웠는데 신뢰관계자는 누구를 말하느냐의 부분입니다. 법원직 구급시험에 나온 적 있죠. 자, 피의자나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그 다음 보호교육시설의 보호, 그 다음에 교육담당자, 그쵸? 그런 사람들. 즉, 보육시설이라면 보호담당자, 교육시설이라면 교육담당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즉,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신뢰관계자라고 한다. 한번 읽어보시고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 25조, 26조는 눈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보시면 돼요.